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전부 말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 자르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남편은 친부와 연을 끊은 상태이고 시어머니는 재혼을 하신 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즉 남편에게는 새아버지죠. 시어머니는 새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고 있어 그쪽 친가와는 왕래를 안 하지만 결혼이나 돌잔치 등 큰일이 있을 때는 보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의 현재 친가 쪽이 제사가 엄청 많은 집안이었는데 연을 끊은 상태라 제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남편이 관사가 나오는 직업이라 반반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 집안 모두 니들끼리 잘 살아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댁보다 친정 쪽이 여유가 있어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 묻고 그에 맞게 준비하기로 했었고요. 당시 시가에서 3천을 이야기했었지만 결과적으로 1,4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저는 4, 5천 정도 썼지만 여기까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양가 모두 수도권으로 두 집은 차로 10분 거리이고 저희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의 시어머니가 본인의 친정 부모님, 즉 시외조부모 제사에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해서 결혼 당시 제사가 없다 하지 않았냐 하며 안 갔었죠. 그 뒤로도 제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호출을 해오셨지만 한번 가기 시작하면 평생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 차에 아이가 태어났고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현재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외할아버지 기일이라고 당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가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친정에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걸 알면서 부른다는 건 순전히 아이와 저 이렇게 둘만 오라는 건데 이제 3살 된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고 당일에 연락받아 시댁에 가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에도 제사든 기일이든 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중간 역할 또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연락하셔서는 제사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집도 근처인데 왜 못 오냐. 삼촌들도 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와서 얼굴 보고 밥이나 먹자고 부르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네가 가족이 맞는 거냐.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해서 미리 얘기하면 혼자서라도 가겠다 했었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해서 기일인 줄 몰랐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네 아버지도 제삿날 언젠지 안 챙긴다. 다 엄마가 챙긴다. 여자인 네가 챙겼어야 한다. 라고 하며 저한테 기본이 안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제사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제삿날 안 챙긴다고 욕먹고 안 간다고 욕먹는데 음식은 안 하니까 제사가 없는 게 맞나요? 저는 결혼 전부터 제사가 있으면 결혼 생각을 다시 할 거라는 말을 남편에게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없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게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제사 때 계속해서 부르기에 이 문제로 남편과 싸우다가 이젠 시댁에 가까우니 애랑 둘이라도 가겠다. 대신 당일에 말하지 말고 하루 전날이라도 말해달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절대 혼자는 안 보내겠다던 남편 놈은 이번에도 당일에 시어머니가 부르시니 다녀오라며 말을 바꿔버렸네요. 애랑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있었는데 2시간 뒤까지 가라는 말에 빡쳐서 대판 싸우고는 못 간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자꾸 싸우게 만드냐 뭐라 하고는 끊어버렸다네요. 거기에 화난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그거 오는 게 먹으리 힘들다고 이 난리통을 만드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끊어버렸고요.
평소 시댁과 왕래를 잘 안 하고 있었다면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잘 다녔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안 가서 좀 가라고 제가 먼저 닥달을 할 정도였죠. 애초에 남편이 평소에 잘했다면 제삿날이라도 얼굴 좀 보자는 소리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안 가는데 제가 왜 아이랑 둘이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굴이 보고 싶으면 별일 없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자고 하면 바쁘다며 피하는 건 시어머니인데 저도 명절이나 생신은 따로 메모해서 챙기지만 시 외조부모 제사나 기일까지 챙겼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제사가 없다 했었는데 이게 없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주말 부부라 애도 혼자 보고 있고 생활비도 100만 원만 주는 남편이라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댁까지 저한테 챙기라고 하니 도저히 거기까진 못하겠어서 이혼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혼 사유가 재산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 일로 제대로 터진 것뿐이지. 시댁에선 왕래하기 싫어서 이혼하는 줄 알겠지만 입 아파서 아무 말 안 하려고요. 우리 외할머니 기일도 모르는 제가 시엄마 부모님의 기일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했나요? 이혼할 거지만 의아해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제가 정말 이상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상황은 대체 뭘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외가 제사를 왜 가나요? 내가 외갓집이면 고모가 며느리까지 달고 오는데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밥만 먹고 간다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네요. 서로가 싫은데 도대체 누가 좋자고 불러대는 건지. 두 번째. 전통적으로 제사는 여자가 챙기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제사 준비하고 챙기라는 건 상놈들의 양방 코스프레에서 비롯된 거죠. 그나저나 님 남편도 진짜 양심이 없네요. 뭐하러 저런 걸 데리고 살면서 안 먹을 욕까지 먹고 있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혼은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혹시 그 시엄마도 몰랐다가 당일날 전화하는 거 아닌가요? 제사 전날 얘기해달라 해도 당일날 전화한다는 게 며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면 뭔가요? 보아하니 남편도 제대로 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이 욕먹지 마시고 빨리 이혼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들을 다 읽어보았고 제 궁금증도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6년 차이고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항상 부딪혔던 문제였기에 당연히 남편과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중간 역할 한답시고 이상하게 해버려서 제가 시댁에 가기 싫어 남편을 조정한다는 이미지로 박혀버렸다는 거죠. 남편은 해온 게 없어서 눈치 보느라 말 못하고 살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저희 집은 진짜 말 그대로 너희끼리 잘 살라 하는 분위기라 바라는 것도 없고 하자는 것도 없습니다. 혹시 급히 일정이 잡히게 되면 시간이 되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시고 안 된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저희는 참석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물론 후에 뒷말도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그렇게 잘난 집안은 아닙니다.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에 가정 환경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대신 저는 외가와 손절한 게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자주 왕래했고 현재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제 외가 삼촌들을 뵈러 종종 놀러 가기도 합니다. 제 친가는 제사가 없고 외가는 있지만 부르지도 않고 참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 전 미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요. 저희 부모님 상황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헤어진 사유가 두 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딸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이혼 후 평생을 미안해하며 사셨습니다. 전 아빠와 컸지만 엄마와도 주기적으로 만나왔고 그래서 외가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친가 외가 모든 어른들이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안쓰러워하셨죠. 제 일로 부모님은 가끔씩 연락하시며 지금은 친구 같은 사이로 남아 계십니다. 결혼식 때도 엄마 아빠가 혼주석에 같이 앉으셨고 그렇게 두 분은 끝까지 제 부모님이셨습니다. 이런 저희 집을 보면서 어쩌면 남편도 저와 본인이 저희 부모님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얘기만으로도 이렇게 길어지는데 우리 부부의 일까지 얘기하면 정말 책 한 권은 써질 것 같네요. 이 일은 그저 많은 일들 중 하나였을 뿐 결혼 생활 6년 동안 부부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나한테만 맞춰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제사가 없다 했었지만 그것도 원한다면 가겠다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그저 당일날 오라고 통보하는 것만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같이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잡히는 당일 모임은 거리가 있어 남편은 당연히 못 간다며 항상 아이와 저만 다녀오라고 합니다. 제가 더 짜증나는 건 제사나 기일뿐만 아니라 시댁에서의 모임이나 약속들이 대부분 갑자기 잡힌다는 겁니다. 갑자기 내일, 갑자기 오늘, 갑자기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요. 이걸 못 가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부르는데 왜 안 오냐, 예의 없고 버릇이 없다 하는 게 돼버리니 답답합니다. 차라리 중간 역할을 못하겠으면 어렵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저한테 부탁한다, 미안하다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중간 역할 한답시고 이상하게 해놔서 제 이미지가 한없이 추락했는데 내가 중간 역할 안 했냐? 했는데 기분 나쁘시다잖아 라고 말합니다. 웃긴 게 남편이 말하는 중간 역할이라는 건 그냥 중간에서 말전하기입니다. 엄마가 오늘 집에 오라셔 하고 말하기에 갑자기 지금 어떻게 가? 라고 답하면 와이프가 못 간대. 딱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니 인연이?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남편 또한 항상 가족이 부르는 건데 근처에 살면서 그거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는 반응으로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팩트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글을 쓰기 며칠 전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를 하고 온 상태라 어차피 이혼할 거였지만 시어머니가 시댁 왕래 자체를 싫어하는 거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린 제사 없고 와서 음식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다. 친척들 모이고 근처에 살고 있으니 부르는 건데 부를 때마다 안 오는 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다. 아버지도 제삿날을 몰라서 엄마가 다 챙기고 있다. 그런 건 기본으로 네가 챙겼어야 한다. 집안 행사를 남편이 안 챙겨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사가 없다면서 안 챙긴다며 뭐라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신이나 명절 등 다른 행사가 있는 건 메모해두고 당연히 챙기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사는 없지만 기일이 가족 행사이니 따로 챙겼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 하시는데 할 말이 없네요. 여기서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 모임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상 차리고 제사도 다 지냅니다. 그냥 음식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제사가 없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논리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쓴 거였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시외가와 연을 끊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한 적도 없고 만날 일이 생기면 만났고 같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막내 삼촌은 어른들 중에서도 편한 분이라 따로 뵙고 식사도 하고 삼촌 댁에 놀러 가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명절 같은 때에 시외가 친척들까지 챙기는 일은 없지 않나요? 그냥 얼굴을 보게 되면 반가워하는 그 정도지 평소 연락하고 제사 안 챙기고 안 가는 걸로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친가가 없으니 요즘 세상에 친가 외가 가르는 것도 웃긴 거라 하시며 외가를 친가처럼 생각하라던 말씀이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제 외가를 가끔씩 왕래하는 것처럼 시외가도 그렇게 해왔던 것 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기본과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 달랐나 봅니다. 짧게 쓴다고 썼는데 추가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숙려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마무리돼도 양육비는 똑같이 받을 거고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돈 벌어야 하는 지금의 제 상황은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댁과 남편만 빠지는 것뿐이죠. 차라리 남편이 모든 걸 저한테 맡기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내 편이었다면 남편을 의지하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언제부턴가 내 편이 아닌 남편이었기에 마음은 이미 예전부터 그냥 아이 아빠였습니다. 해서 이젠 그냥 법적 아이 아빠로만 두고 지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글이 너무 담담해서 슬프네요. 따지고 보면 시외가 식구들은 가족이 아니죠. 그런데 매번 제사에 불러대는 것도 모자라서 제사가 없는 집이라고 주장하다니. 이건 남편이 제일 문제입니다. 쓰니도 그걸 알고 있기에 남편을 포기한 것 같네요. 이혼 잘 하시고 아이와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남편과 시가의 주장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는 지내지만 음식하라고 안 하니 제사가 없는 거다. 이게 무슨 개논리죠? 쓰니가 계속 왕래했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기만 한다고 욕했을 거면서. 거기다 남편 놈은 지도 안 가면서 와이프는 보내려는 이상한 심보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생활비도 고작 100만 원만 내면서. 이혼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근데 이혼하는 마당에 오해를 푸네 어쩌네 하는 것도 미련입니다. 남편이 붕신 같은데 님이 하소연을 해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나요? 남편은 알아도 몰라도 본인 뜻대로 짓거릴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려서 시모가 다 우리 아들 탓이구나. 내가 잘못 키웠다. 몰랐다. 미안하다. 하고 울고 사과하면 받아주게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아이랑 잘 사세요. 남편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이혼 생각으로 친정에 와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시댁에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고마울 정도네요. 집을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됐고 시댁 쪽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초기에는 시댁 식구들과 나름 잘 지냈었는데 급격히 사이가 나빠진 케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순 없지만 이 부분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모든 걸 걸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인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시댁에 발이라도 들어놓으면 바로 물 뿌려서 쫓아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물을 뿌린 건 아니었지만 머리채를 잡힐 뻔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댁에 가지 않고 있지만 남편의 부탁으로 시댁에 매달 용돈은 드리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자식이니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문제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해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친정 20, 시댁 20 이렇게 드리고 있었고 남편 용돈도 한 달에 20씩 주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학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친구를 만날 데가 없어 바깥만 들어가기에 충분한 용돈입니다. 교통비, 전화비는 제가 다 내주고 있거든요. 시댁에 드리는 20만 원도 시어머니가 카드를 안 쓰셔서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시댁에 가서 현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댁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연락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서 그냥 용돈만 드리고 있던 터라 시댁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2달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아픈 것 같다 해서 병원비를 몇 달간 드려야 할 것 같다 하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허리를 삐끗해서 물리치료받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 돈이 꽤 들 것 같다며 힘들겠지만 40씩 주는 건 어떻겠냐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당신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하고 말했더니 딱 2달간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사정하는 겁니다. 사실 시누이도 놀고 있는 판국이라 딱히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프다 하시니 꾹 참고 2개월 동안만 40만 원씩을 남편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남편이 외출하고 난 후 게임 영화용으로 쓰는 남편 패드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무슨 결제가 됐다며 알람 한 통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달에 20만 원씩 게임에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선 제가 주는 용돈을 전부 탕진했다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서 결제 내역을 위로 올려서 확인해봤습니다. 황당한 건 제가 시댁에 40씩 주던 그 날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게임을 결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나 해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무척이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해서 설마 시댁에 드리라고 준 4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갖다가 쓴 거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 엄마를 팔아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건지. 이후 남편은 잘못했다. 돈은 없고 스트레스는 풀고 싶어서 그랬다. 진짜 2개월만 속이고 그만할 생각이었다. 라고 말하며 싹싹 비는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속인 것도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올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는 그 말이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해서 그럼 어머니가 아픈 것도 거짓말이냐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저와 시댁 사이가 안 좋은 걸 이용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정떨어져서 말 그대로 쌩 지랄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미쳤냐? 네 뒷바라지 하는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참지 못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흥분해서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에 와서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댁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도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여러모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해서 네가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합의 이혼 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하고 연락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혼까지 갈 일이냐며 지가 더 황당해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엄연히 사기 아닙니까? 남편 놈은 계속해서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건 오바라고 말하는데 정 떨어지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간에 저는 이혼할 겁니다.
해서 합의이혼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통보해버렸네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뒷바라지고 뭐고 안 하는 건데 정말 살면서 이렇게 후회되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간만에 정말 순도 높은 병신이 나타났네요. 대체 그런 걸 어디서 주웠나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 짐 싸서 시가에 내려놓고 톡 하세요. 거기서 뒷바라지 받으라고요. 조만간 추석도 다가오는데 가족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겠네요. 두 번째, 저놈 님을 어지간히 잡고 늘어질 겁니다. 절대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온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라고 님밖에 없는데 지 엄마 용돈, 지 용돈 다 놓치려니 똥줄이 타서 우주 밖으로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하세요. 세 번째, 님을 엄마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겁니다. 엄마 지갑에서 돈 좀 빼가고 참고서 살 돈을 빼돌린다고 모자 관계가 안 끝나잖아요. 걸리면 등 좀 맞고 끝나는 일이고요. 지금 님이 생계도 살림도 책임지니 님을 보호자 내지는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가 어른이고 마누라가 아내라는 걸 몰라서 저래요. 한번 엄마는 평생 엄마입니다. 그냥 갈라서세요. 네 번째,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이런 인간이 있다면 폐기물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런 병신은 AS도 안 되니 하루빨리 버리세요. 다섯 번째, 중딩 때 부모님한테 참고서값 삥땅 치는 건 그냥 애교로 봐줄 순 있지만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놈이 저게 뭐하는 짓이죠? 가장이라는 놈이 빨리 돈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릴 궁리를 해야지 쳐노는 데 쓰려고 마누라한테 사기를 치나요? 저런 거하고는 같이 살아주지 마세요. 듣다 보니 어이없고 기가 막혀 다른 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혼 요구에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네요. 위자료를 줘야 하는 이유는 결혼기간 내내 자신이 가장이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내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기를 낳고 난 직후에는 본인을 학대까지 했기 때문이라네요. 가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임신 후 제가 직장을 그만둔 건 맞지만 저희는 결혼기간 내내 생활비 명목의 통장에 각각 150만 원씩 입금해서 생활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남편의 직업이 트레이너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그러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예 굳혀졌네요. 저는 15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해왔기에 목돈도 있고 제 명의의 오피스텔도 있어 군말 없이 입금해왔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장의 무게니 외벌이의 스트레스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집에서 놀았고 일하는 건 자신이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함을 감당했던 것도 자신이었기에 그에 합당하는 위자료를 받아야겠답니다. 그리고 내조를 안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이 1인 트레이닝 센터를 차릴 때 대출금을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투자해달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설명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야말로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이 목돈이라도 유지해야 아이를 굶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후 일하는 시간이 불안정하고 몸쓰는 직업이라 육아를 못하니 가사노동을 못하니 하고 말했었는데 저는 어떠한 변명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으로 병신같이 구는 건 괜찮지만 아이 아빠로서 그러는 건 짜증도 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밥을 해주거나 빨래를 대신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학대라고 주장하는 건 출산을 하고 난 후 아이 관련해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괴롭히는 학대라고 하네요. 특히 12월에 아기가 고열로 괴로워하다 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한 걸 치울 동안 아이를 좀 안고 있어달라 부탁했는데 난리가 났었죠. 일하고 온 사람한테 씻기지도 않은 아이를 안아달라고 했다고 몸 쓰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구석에서 노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하며 폭언을 하더군요. 그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이혼하자 했는데 그게 본인을 학대한 거라 받아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저도 체력이 좋았었고 300이면 생활이 가능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 더는 견딜 수가 없네요. 그냥 하루빨리 친정에 들어가서 다시 일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좋지 못한 기억이 되는 건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거든요. 되도록이면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런 주장 어떠신가요? 저는 저 사고회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아기를 낳고부터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럴 거면서 안 그런 척, 정상인인 척 결혼은 왜 했을까요? 그리고 왜 꼭 아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몸쓰는 직업이라니요? 어디서 노가다를 뛰거나 밤새 대리를 뛰고 왔으면 공감이 가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몸쓰는 직업인가요? 옆에서 하나 둘 셋넷 하면서 입으로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몸뚱아리를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트레이너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소송 걸어서 승소하면 님 변호사 비용도 남편이 낼 텐데 그냥 냅둬요. 님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말고 알아서 소송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게 그냥 두세요. 세 번째, 남편 놈 몸이 허약한가요? 트레이너인데 약골이네요. 회원들 자세는 잘 잡아주면서 지 새끼는 잠깐도 안아주기 싫대요. 저런 것들 때문에 멀쩡한 트레이너가 욕먹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거세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입니다. 저도 제가 제 눈 찌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흔한 말이지만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요. 계속 공부해서 강사 쪽으로 커리어를 풀어 안정적으로 돈을 벌 거라 했고 절대 여자 문제로 시끄러운 일도 안 만든다 했습니다. 물론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커리어가 끝이라 말을 했었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강사로 성공하려면 학위도 따야 하고 다른 강의들도 들어야 해서 여유가 없었지만 저한테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챙겨주고 잘해줘서 좋은 남자를 만났다 싶어 모은 돈이 없는 것도 당장 벌이가 적은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 생활비를 공동으로 하자 말할 때도 상관이 없었었죠. 미안해하면서 말하기에 되려 안쓰러웠고요. 그런데 제가 입금을 하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지더니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뚝이 터지듯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 없는 결혼을 왜 했는지 또 희생이 따를 게 분명한데 왜 부모가 된 건지요. 속 시원한 대답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지금도 왜 그랬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글을 쓴 거였습니다. 애초에 자신 없는 일을 왜 벌이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위자료나 이혼 관련은 당연히 변호사 상담이 답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에 연락을 해보았고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화상으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위자료를 줄 일은 없을 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납득하고 싶어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궁금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제 3자의 설명이라도 듣게 된다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를 속여서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닌데 본인 아이까지 태어나게 만든 게 너무 이상하고 소름 끼칩니다. 모든 게 다 망가지면서 저도 큰 타격을 받았고 아이도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하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그게 너무 억울하네요. 아무튼 댓글 주신 대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이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돈 안 주면 이혼 못 해주겠는데 하고 나오는 거죠. 협의 이혼에 합의가 안 되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런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말은 들을 이유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내는 거죠. 결혼 기간이 짧으면 재산 분할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자녀가 있으니 양육권과 양육비가 우선시 되겠네요. 이 모든 건 변호사가 답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그냥 쓰레기네요. 위자료 뜻을 전혀 모르고 짓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 놓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끝까지 더럽게 나오더라고요. 아이 문제든 재산 문제든 법에 맞게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저런 사람인지는 님도 몰랐을 겁니다. 저희 남편도 연애까지 11년 차인데 지금 보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인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애 봐서 이혼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아이가 있으면 여자 쪽에서 참고 살았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남편이란 사람이 님을 속이고 기망했네요. 이혼하자고 강하게 나오니 트집 잡아서 위자료 타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래 나왔네요. 자기 센터 차리는데 목돈 투자하라는 걸 거부하셨잖아요. 님과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은 이유가 그걸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자기한테 다 투자할 줄 알고 그랬겠죠. 다섯 번째, 소송해야겠네요. 그리고 내조 안 한 거 없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인데 투자 안 한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투자 안 했다고 내조를 안 했다니 그냥 입을 꿰매버리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